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요한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는 시간 정치 구말리. 오늘은 여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오래 지내셨죠.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우원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요즘도 자전거 타고 노원구에서 출퇴근하세요? 네, 가끔요. 아, 그러세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하세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까지 타보려고 하는데 보통 네. 한 2번 정도 탑니다. 거기서 꽤 되잖아요, 거리가. 거리가 30km 조금 넘어요. 예, 예. 네, 거기서 이제 동네 하계동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면 이제 저 중랑천변을 쭉 따라서 중랑천변으로 오실 수 있겠군요.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잘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쭉 와서 한양대 앞을 지나서 그러면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한강으로 쭉 타고 오다가 이제 잠수교 절반이 그 지금 완전히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 잠수교 건너서 여의도로 들어오면 한 1시간 40분? 예. 그런 정도 걸립니다. 참 좋은데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참 힘들지 미세먼지 않을까. 심할 때는 못 하죠. 그러시죠. 예. 환경에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제가 하는 게 이제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도 하고 예.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특위라는 것도 해요. 예. 그 이제 활동이 비슷한 활동인데 이제는 원래는 재생에너지로 쓰자 하는 것이 안전하고 뭐 그런 에너지를 쓰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네.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RE100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RE10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네. 이런 걸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선언이 일어나고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되게 알 수 있을 만한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 BMW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본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이렇게 선언한 기업들이죠. 그게 171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물건 되는 회사, 협력 회사들도 다 RE100 선언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E100은 앞으로는 국제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인데요. 네.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모든 정책 관련된 논쟁이 탈원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말로 저는 기승전 탈원전. 예. 야당 주장은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는 원전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 굉장히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 모든 것이 원전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전은 후쿠시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원이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를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은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비용이 싸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싸지도 않아요. 네. 지금까지 만들어진 계산된 비용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연료, 폐연료봉, 이거의 처리 비용 이런 게 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게 상당히 비싼 그런 전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원전은 되게 퇴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일하게 원전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 원전을 이제 차츰차츰 줄여가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걸 중요한 정책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원전으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탈원전으로 하죠. 아까 말했던 RE100 선언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안에 재생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RE100을 선언한 기업이 없어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RE100을 선언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네.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재생에너지를 일부 사용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재생에너지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좀 전환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다가긴 어렵죠. 이게 네. 이제 그 에너지의 수급의 안정성 문제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73%입니다. 전체 전원의 가운데 전체 전원의 73%를 재생에너지로 쓰고 있거든요. 예. 이제는 기술 발전이 굉장히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2차 전지가 경쟁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런 걸로 볼 때 2차 전지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덴마크가 그렇게 73%를 재생에너지를 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가서 봤습니다. 예, 예. 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가 자기들 전기를 많이 쓴 그 데이터 센터를 덴마크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게 데이터 센터니까 데이터를 쉽게 받아야 되니까 미국하고 대서양 해저로 해서 예. 데이터 광 케이블을 깔고 있어요. 그거는 덴마크로 앞으로 보면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원전만 주장하는 거는 그건 명백한 그 에너지 쇄국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박진수님,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엄청납니다. 원전만 유지하면 아무 걱정 없다는 야당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069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국가 경제 관점에서 크게 봐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정치구말리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후보자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예상되고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많은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팽팽히 좀 맞서고 있는데. 42억 중에 35억을 주식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불린 것도 국민 눈높이에 좀 잘 안 맞을 수 있고 그걸 네. 또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네. 그것이 그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일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했느냐, 예. 거기에 무슨 불법적인 수단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해명한 것으로 보면 네. 그런 불법을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거나 낙마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떤 예도 그런 예가 없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는 임명으로 가겠네요, 이제.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저도 청문회 많이 해봤는데 예. 청문회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낙마 사유를 할 때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결정적 한 방은 뭐냐면 바로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칼을 함부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네. 위법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결정적 한 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명할 수 없죠.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이렇게 후보에서 낙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 야당의 주장을 이제 주광덕 의원이 주로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죠. 네. 오충진 변호사가 공개 토론하자 주광덕 의원과 함께 제안을 했고 주광덕 의원은 아니다, 나는 조국 수석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주광덕 의원이 하신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예. 내가 대통령하고 토론하자 그러면 대통령이 받아주겠냐. 그래서 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하는 걸 받아주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예.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네. 사실은 후보자도 잘 모르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보려면 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배우자가 이걸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토론하자. 그럼 토론에 못 나설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지금 그 후보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와대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그 논란의 가장 최정점에는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들, 또 경질해야 해야 된다.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요즘은 인사청문회가 예.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한다. 이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나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 똑같습니다. 네네. 이게 그 사람의 그 정책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자들이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어요. 예. 조금이라도 험이 있으면 나서기가 어렵고 조그만 험은 그냥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냐 틀리냐 이 문제. 네. 또 그리고 과도한 정치 공세. 이렇기 때문에 후보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것을 검증하는 정무라인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더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예.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것으로부터 오는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 예. 후보자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을 뭐 이렇게 올렸느니 마느니 누가 무슨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 그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가지고 그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인사청문회입니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냈어요. 그럼 후보자가 특별한 불법이 없고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결정적 한 방에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추천한 입장에서 그 관문을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노력했다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양 정부를 공격하는 거. 그거는 저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과도한 정치 공세다. 네. 그러나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과도한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산적한 현안 법안 처리가 돼야 할 4월 임시국회가 전혀 한 발짝도 지금 내딛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거는 정치권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4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고 또 민생 법안들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 국민들도 저희들의 답답한 심정을 예. 한번 들어보시죠. 이 지금 후보자가 네. 결정적 한 방이 없어요. 예. 그리고 불법도 없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러면 낙마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낙마시키기 시작하면 앞으로 불법이 없이 이런 후보자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를 국정을 운영해 가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낙마 사유가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낙마를 안 시켜주면 국회를 못 열겠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던 그 첫해 문재인 정부 첫해 1년 동안 예. 야당이 국회 보이콧한 게 7번인가 8번인가 그래요. 네. 되게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제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게 15번인가 16번인가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이 가장 잘하는 국정활동이 보이콧이에요. 그 정말 민생을 위해서 보이콧을 했다면 예.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네. 근데 민생 가지고 한 번도 보이콧 한 적 없이 예. 정쟁만을 가지고 보이콧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 원내대표 마지막 협상을 할 때 네. 그 야당에서 계속 이제 정쟁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무력화시키고 할 때 제가 그러면 정말 필요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네. 그다음에 중소상인 보호법 뭐 이런 7법 민생 7법을 걸고 네. 이거를 좀 들어주면 민생법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거든요. 예, 예. 민생법들에 대해서 들어주면 니네들 요구하는 정쟁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생법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제가 내놓은 7법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뭘 구질구질한 그런 법을 붙이냐. 예. 그냥 들어주면 되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 예. 그게 무슨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입니까? 청취자 0780님, 이미선 후보자 남편은 변호사 연봉 5억으로 주식 사 모아서 그런 건데 돈 많은 것 자체를 배아파할 수는 있어도 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1457님, 여론조사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국민정서 무시하고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때 그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건 국민들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뭔가 접점은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풀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강대강 대결을 하면 네.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원내대표들이 이제 결정해서 예. 그런 협상을 해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할 때 되게 저는 우리는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여당은 일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실리 또는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야당은 또 중요한 게 명분이니까요. 네. 그 사이에서 잘 타협을 해야 되고 또 여당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구말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재확인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서 유보하는 태도를 밝힌 것인데 국회 남북경협 특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요? 한미 정상회담은 그동안 이제 그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죠. 네. 그 양쪽의 견해 차이를 확인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양쪽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이견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을 잘 채택해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속내를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다. 어차피 서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네. 그 다음에 또 조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한편으로 그 결렬은 매우 아쉽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속내를 드러내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잠시 뒤에 있을 수보회의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북 특사는 누구로 지금 전망하세요? 대북 특사는 일단 최근에 예. 북한이 여러 가지 체제를 정비하면서 예. 그쪽에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걸 좀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수보회의에서 대북 특사까지 발표할지 예.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특사는 필요할 테고 예. 누구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오늘 발표할지 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그 중앙아시아 순방 떠나잖아요. 네네,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때 특사 파견이 바로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글쎄 이제 오늘 2시 회의를 봐야죠.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니까. 이번에 그 순방에 같이 가신다면서요? 출발은 같이 안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가실 때 카자흐스탄 일정은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만 특별 수행원의 네.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합니다. 예. 네, 카자흐스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 홍범도 장군의 묘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이 1937년에 예. 저쪽 연해주를 이제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했거든요. 예.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한 2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죽고 그랬던 사건인데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가셔서 거기서 고려극장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극장의 수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아주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모시고 올 계획도 있습니까? 요번에는 아직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홍범도 장군의 외손녀가 있는데 외손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대통령께서는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모셔오는 것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번에 가서 아마 그런 협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함께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를 맡게 된 거는
그때 예. 강제 이주 당할 때 저희 외조부도 거기 계시다가 거기에 저항을 했는데 그러다가 스탈린한테 처형을 당하신 분이어서 같은 사건으로 이 비참한 말년을 보내신 거여서 그런 인연으로 그걸 맡게 됐고 이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전달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갖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정치구말리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갔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